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케팅에 대한 계획과 전략이 세워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케팅 자원입니다. 마케팅 자원, 뭘까요? 뭐를 마케팅 자원이라고 하나요? 여러분이 마케팅을 하는데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을 마케팅 자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마케팅 자원이 어떤 게 있나요? 마케팅 자원이 어떤 게 있나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원을 써먹어야 될지 모르면 마케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고객과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거 알겠어요. 창업자와 소통을 해야 되겠어요. 창업자로 하여금 우리 아이템에 대해서 알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템을 사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그들과 소통할 줄을 모른다고 하면 소통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쉽게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이 뭐가 있어요? 네? 사람? 네, 사람도 있죠. 또, 네? 광고. 맞아요. 광고, 홍보, 사람, 돈. 모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이에요.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마케팅 자원이라고요. 근데 그 마케팅 자원 중에는 돈을 들여서 써먹는 자원이 있고 돈을 안 들이고 써먹는 자원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블로그, 여러분이가 블로그 하나 만들어가지고 블로그에다 여러분 아이템을 열심히 올려놓는 거는 돈이 들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도 자원이잖아요. 그죠?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원들 중에는 돈이 들어가는 자원도 있고 돈이 안 들어가는 자원도 있다. 홍보는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홍보라는 자원은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교과서에서는 돈이 안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왜요?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그 기자한테 내가 보도자료를 하나 멋지게 써가지고 보내줬어요. 그 기자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보도자료를 읽어보니까 잘 만들어졌어요. 이거 내 이름으로 내보내도 전혀 창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기자 이름만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보도자료를 기사로 썼어요. 그럼 당연히 그 보도자료를 보낸 사람은 돈을 안 들이고 신문에 실렸잖아요. 그래서 홍보는 돈이 안 들어간다고 설명을 해요.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합니까?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신문사에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받습니다. 기사를 일주일에 하나씩 써주기로 한다. 그럼 그 신문사 기자가 어떻게든 일주일에 하나씩 기사를 써줍니다. 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잖아요. 100만 원이. 홍보가 마치 광고처럼 돈 주고 팔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돈이 들어가건 돈이 안 들어가건 적어도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돈을 주고도 돈 주고 쓰는 방법을 왜 몰라? 라고 할지 모르지만 돈 주고 써먹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마케팅 자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자, 제가 여러분 쉽게 알아듣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영등포구에서 음식점을 해요. 근데 이 음식점을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음식점을 영등포에 있는 사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등포에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 음식점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장사 못해요. 어떤 게 있죠? 영등포에 사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을 알릴 수 있는 자원이 가장 쉽게는 전단지, 현수막, 포스터가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블로그, SNS, 또 신문 광고, 뭐 영등포 지역 신문도 있을 거니까 신문 광고, 영등포에 있는 지역 케이블 TV도 있을 거니까 방송 광고 다 가능해요. 그럼 각각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는 마케팅 자원인데 어떤 마케팅 자원, 어떤 자원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효과는 얼마나 나올 거고 어떤 자원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좀 덜 나올 거고 어떤 자원은 돈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효과는 되게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각각의 마케팅 자원의 특성들을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어야 적어도 음식점을 마케팅하는 사람이 음식점으로 고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가맹점 모집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가맹점 모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 자원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방법들을 써먹을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은 오늘 3교시에 전반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자원들이 어떤 자원이고
그 자원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실수하고 있는 거고 어떤 거를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지를 3교시에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돈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돈을 얼마나 쓸 것인가?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돈이 중요하긴 한데 아직은 우리는 돈 써서 가맹점 모집을 할 단계는 아니니까 돈하고는 관계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맹점 모집은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맹점 모집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의외로 많이 들어가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돈이 안 들어가게 마케팅을 하고 가맹점 모집하는 방법은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얼마 들어간다고 표현하냐면 가맹점 하나를 개설하는데 하나를 새로 만드는데 적어도 300에서 500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맹점 10개를 모으려면 얼마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그죠?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5천만 원이 없이 가맹점 10개를 모으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대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돈은 일단 많이 들어간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기 단계 프랜차이즈 회사는 돈을 써도 가맹점 모집이 쉽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만약에 가맹점이 지금 10개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돈으로 승부하려고 하면 답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쓰지 않고 승부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소위 그 방법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고요. 뭐 많지는 않겠지만 조금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전문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맹점 모집은요, 팔기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팔기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무진장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한 달에 자동차를 얼마나 파는지 아십니까? 영업사원들이? 자동차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한 달에 자동차를 얼마나 팔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 분야를? 얼마나 파는지? 제가 정확하게 정직원과 일반 영업사원과의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기아자동차의 영업사원들, 정직원들입니다. 기아자동차의 지점에 근무하는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얼마를 파는가 통계치를 본 적이 있는데 2점 몇 대입니다. 2점 몇 대. 세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2.4대인가 2.6대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기아자동차 영업사원들이 한 달에 3대를 팔면 평균보다 더 파는 거고 한 달에 2대를 팔면 평균보다 좀 덜 파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달에 2-3대 정도를 팔면 먹고 산다는 얘기죠. 근데 자동차가 그때 자동차 값 기껏 해봤자 1-2천만 원? 비싸야 3-4천만 원? 지금보다 거의 한 10년 전쯤이니까 그 얘기죠.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얼마짜리를 팔아요? 몇 천만 원, 몇 억짜리를 팔아요. 기아자동차에서 파는 자동차보다 훨씬 비싼 상품을 여러분은 팔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파는 상품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자동차를 잘못 샀어요. 기아차를 샀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다른 브랜드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 후회해요. 아, 내가 기아차를 샀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차를 안 샀지? 하면서 후회해요. 그래봤자 기분적인 문제 아닌가요? 내가 차를 잘못 샀으니까 내가 차를 사서 이용하려고 했던 걸 이용 못 하나요?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나요? 가족들 데리고 여행을 못 가나요? 출퇴근을 못 하나요? 전혀 문제 없어요. 차를 잘못 샀지만 그 차를 이용하는 목적은 거의 100% 달성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근데 창업 아이템은요. 여러분 중에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아이템 중에 제가 창업을 할 건데 제가 여러분 아이템을 선택하기만 하면 저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혹시 아이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럼 창업할게요. 그냥 할게요. 뭐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제가 그냥 창업할게요. 제 성공을 보장해 준다면 없으실 거예요. 창업자 입장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창업 아이템은 창업자가 뭔가 사놓고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또는 몇 억을 들여서 사놓고도 이게 내 목적을 달성해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파는 상품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보장도 안 해주는 상품이에요. 적어도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야, 내가 이거 사면 내가 이걸로 출퇴근할 수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당근이지. 그것도 못하는 게 무슨 자동차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창업 아이템을 파는 사람은 야, 내가 이 아이템 사면 나 성공할 수 있어? 100% 보장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보장해?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석입니다. 그만큼 창업자는 더 많은 신경을 쓸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맹본부에서 창업 아이템을 판매하는 사람은 전문가이어야 돼요. 전문가이어야 돼요. 누가 담당할 것인가? 전문성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자꾸 아이템을 가맹점을 모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전문성은 뭐 대학원을 가야 될 건가 박사학위를 받아야 될 건가 그런 전문성은 아니에요. 적어도 가맹점 모집에 대해서 훈련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략은 있는가? 전략은 있는가? 그냥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마케팅 전략을 빼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략 가지고 있습니까? 있겠지만 말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부분은 전략을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가맹점이 2개밖에 안 돼서 별다른 걸 못하지만 우리도 가맹점이 10개가 되고 20개가 되면 그때는 우리도 광고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5년이 돼도 가맹점 5개를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가맹점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공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제가 공감을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가맹점 모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말로도 와닿지 않으면 지난 한 달 동안에 나는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뭘 했는가를 여러분이 되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오늘 7월 18일 지금부터 6월 18일까지를 되돌려 보십시오. 생각을. 그러면서 나는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되돌려 보십시오. 아마도 많은 경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업체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게 실제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왜 공부해요?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앞으로 한 달 동안 내가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오셨다면 만약에 알았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얼마나 통할지 그 방법이 얼마나 먹힐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거란 말이죠. 구체적으로 1개월 동안에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가 또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다면 그분은 적어도 당장 오늘부터 놀지는 않겠죠. 그죠? 가맹점 모집 담당자로서 놀지 않겠죠. 근데 이게 막연하다고 하면 아마 한 달 동안 또 놀아야 될 겁니다. 노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은 논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뭔가 고민도 하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소위 다른 회사는 뭘 어떻게 하는가도 따져보고 막 뭔가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머리로만 일을 할 거예요. 액션으로 옮겨지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한 달 후에도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이번 달에도 나는 한게 없구나. 이번 달에도 나는 실적을 못 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여담으로 제가 맨 밑에 참고사항이라고 해놨죠. 가맹점 모집 전문가의 몸값. 여러분 중에 만약에
가맹점 모집을 나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든 나는 가맹점 모집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당장이라도 연봉 1억 이상을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연봉 1억 아깝지 않게 줄 겁니다. 거의 모든 가맹본부들이. 근데 왜 그 연봉을 안 줘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뽑아서 그만큼 가맹점 모집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리고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가맹본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맹점 모집 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가맹본부 대표들을 만나보면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가맹점 모집을 잘하는 사람이 없는지라고 한탄을 합니다. 가맹점 모집을 잘할 수 있으면 억대 연봉 우습게 받습니다. 우습게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가맹점 모집이 무진장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억대 연봉 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이 다단계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데요. 그건 다단계에서 0.5%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다단계에서 0.5%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어렵습니다. 이만큼 가맹점 모집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가맹점 모집을 잘할 수만 있으면 소위 논하는 장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가맹점 모집을 잘할 수 있으면 그분은 언젠가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들 겁니다. 왜? 가맹점 모집을 잘하는 사람이 왜 프랜차이즈 본사를 못 만들겠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지. 그러니까 그만큼 가맹점 모집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되고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그나마 긍정적인 표현일 겁니다.